자, 오늘 3월 11일, 오늘 화요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 대 서울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조금 득점력이 좀 안 나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수비가 완전 허벌인 팀이기 때문에 득점 더 많이 해서 이겨야 되는 팀인데 두 경기에서 이제 SK, KT 수비 좋은 팀들이죠. 수비 좋은 팀들 만나가지고 77득점, 62득점 하면서 56득점 이렇게 하면서 득점이 너무 안 나왔었다. 함지훈까지 좀 복귀를 했지만 그 효과가 좀 미비했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많죠. 최근에 KBL에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슛감이 좀 안 좋고 득점력이 좀 안 나오는 팀들이 이제 슬슬 이제 득점력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직전 두 경기 원주 DB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정관장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이 두 경기에서 93점, 91점 이렇게 넣으면서 좀 이제 득점력이 좀 원활해지는 이런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우석 그리고 좀 부진했던 이제 뭐 프림이라든지 쇼농 모두 괜찮은 좀 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중심을 잡을 선수들의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좀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은 바짝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비스가 오늘 개인적으로 일반승은 의심 안 하거든요. 오늘 삼성전이기 때문에 일반승은 의심 안 한다. 근데 관건은 좀 핸디가 되겠죠. 서울 삼성은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5경기를 치렀습니다. 서울 삼성 역시 이제 득점력이 너무 안 나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LG, 까공, 정관장, SK 만난 팀들을 보시면은 정관장에는 가스는 야구버 정도 볼 수 있는 팀들이거든, 그지? 이런 팀들을 상대로도 득점력이 평득이 70점 이하로 찍혔으니까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득점력이 좀 안 나오긴 했다. 근데 직전 최근에 조금 수비가 좀 안 되죠. DB 상대로 83득점. 이날 경기를 보시면 외곽이 뭐 엄청나게 잘 터졌던 건 아니에요. 9개 성공, 그리고 성공률은 26%니까 외곽 득점이 뭐 아주 원활하게 나왔던 건 아닌데, 코번을 중심으로,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3명 모두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득점이 좀 잘 나왔던 그런 경기. 코번이 좀 잘 해줬던 게 이날 경기에서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날 이제 DB가 뭐 스펠맨이 이제 5번 용병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트리플 타워가 나오면 괜찮은데 근데 나는 이 경기는 그냥 원주 DB 감독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음, 이날 약간 라인업 돌리는 게 좀 그렇더라고. 약간 스몰 라인업 쓰더라고. 난 이해가 안 가던데. 아무튼 그렇다. 득점력을 한번 회복했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 오늘 모비스도 역시 뭐 수비가 이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득점력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여기도 이제 에이스가 코본이기 때문에 5번 용병이 좋은 모비스 상대로는 약간 좀 고전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은 전부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고 이제 마인이 중요하겠죠. 마인을 보면은 두 경기는 마인을 못했고요. 두 경기를 마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는 2월 5일날 서울 삼성 홈에서의 맞대결인데 이 경기에서는 시원하게 마인을 한번 뛰었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코번이 조금 좀 묶이니까 좀 득점력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오늘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모비스 사이드 일반승은 좀 의심 안 하고요. 핸디는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좀 마인 타이밍이라고 봐요. 가장 최근에 만난 경기에서도 마인을 좀 시원하게 때웠고 최근에 클불 분위기는 좀 마인이 시원하게 뜨는 케이스가 많거든. 왜냐면 브레이크가 길었지만 브레이크 이후에 일정이 좀 팍팍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되면 마지막에 좀 던지는 케이스들도 조금 덜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4쿼터에서 경기가 팩팩 이렇게 갈리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인 사이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쫄리시는 분들은 5.5, 좀 과감하게 가실 분들은 6.5 마인까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현 시점 기준점에 3번 오버가 떴어요. 한 경기는 언더가 나왔고. 그래서 언어버는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하죠. 모비스야 이제 완전히 오버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득점력이 안 나오는데 직전 경기 그래도 득점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오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썩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한 언어번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비스 승마 5까지 보고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줄리 어려운 경기죠. 예. 제 예상대로 삼성생명이 홈에서는 두 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죠? 예, 제가 예상한 배경은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체력적인 이유를 꼽았었어요. 예, 홈에서의 두 경기 썸이 워낙 이제 주전들을 좀 갈아놓고 예, 원정 성적이 좀 아쉽고 예,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이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에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드러났던 앞선 경기들이라고 좀 보여지죠. 66대 50 경기 한 번 있었고 직전 경기는 좀 타이트한 저득점 경기 끝에 이제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들을 보면은 복귀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양 팀 다 이제 슬슬 좀 지친 기색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경기들 보면 배윤이 일단 인사이드에서 상대를 좀 발라먹은 모습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예, 썸이 인사이드 득점을 좀 많이 가져가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게 삼성생명이 1, 2차전에서 살짝 좀 로테를 좀 돌려주고 배혜은, 키아나를 좀 쉬게 해준 게 3, 4차전에도 좀 효과를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는 썸은 외곽을 두 개밖에 성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9.5%. 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밖에 성공을 못했어. 근데 삼생은 인사이드에 조금 더 좀 힘을 실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수아, 강유림, 뭐 이주연, 이해란 이런 자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몸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조금 올라와 있는 그래도 터질 자원들이 좀 많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지만 키아나 스미스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고 맥시멈 한 20분 정도 뛸 수 있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배혜연이 앞선 3, 4차전에서 역시나 조금 좀 부하가 걸릴 만한 30분 중반대를 좀 뛰었다는 것도 오늘 경기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썸은 로테를 원래 진짜 안 돌리는 팀이거든요. 이 팀은 왜냐면 원정 저기 비주전들의 라인업이 진짜 너무 심각하게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앞선 두 경기에서는 로테를 조금 돌려줬어요. 예, 첫 경기는 이제 가비지 경기가 되다 보니까 경기 막판에 좀 돌려준 게 있고, 예,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부담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김소니아는 조금 로테를 좀 돌려줬어. 예, 근데 나머지 자원들은 좀 잡아 돌렸습니다. 김소니아가 또 중요하긴 하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이제 상당히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예, 일단 그래도 3, 4차전에 약간의 로테를 돌려주면서 체력이 문제인 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웠다. 조금 채웠다. 그리고 홈의 극강인 썸, 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삼성생명 3, 4차전에 배혜원을 조금 갈아 넣으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배혜원한테 좀 있을 것이고 배혜원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지? 정말 중요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배혜원도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오늘 좀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오늘 경기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패는 좀 많이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오늘은 좀 싸움을 좀 보고 싶어요. 예, 앞선 경기 김소니아를 좀 쉬어주게 했다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리고 썸이 홈에서의 워낙 극강인 근데 올 시즌 최근 두 시즌간 양 팀의 맞대결을 보면요. 최근 두 시즌 양 팀의 맞대결을 보면은 원정에서 이긴 팀이 거의 없거든. 거의 없는데 특히 썸이 이제 홈에서 웬만하면 잘 안 져요. 예, 근데 삼성한테 한 번 졌어.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이제 우리 고민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승패보다는 진짜 저는 차라리 5가 나은 것 같아요. 승패를 찾는 것보다는. 예. 개인적으로 뭐 썸 승에다가 삼성화재 프렌 좀 애매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만큼 경기가 저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승패 라인보다는 저는 5를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다 오늘은 뭐 포기할 수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직전 경기 저는 스타즈는 5를 보면 안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정말 좀 타이트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만약에 5가 안 뜬다고 하면은 저는 썸이 마인을 찍을 것 같아요. 5가 안 뜬다고 하면 썸이 마인을 찍을 것 같아. 그래서 승패 조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언어버는 언더를 보고 싶은데 기준점이 113이면 저는 너무 낮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예, 썸이 그래도 홈으로 돌아오면 식감도 조금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좀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 기준점이 좀 너무 낮기는 하다. 앞선 두 경기에서는 한 경기는 오버가 떴고 직전 경기는 언더가 떴습니다. 예. 언더 가기에는 기준점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경기는 손보대 옥저. 선보는 지금 이제 2위 싸움이 한창 중이고 손보의 이제 동기부여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손보가 2등을 하고 싶은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2위든 4위든 상관없다의 스탠스인 건지 아니면 2위를 하고 싶은 건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KB는 2등을 하고 싶은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 전에도 보시면은 그 주전을 풀로 썼습니다. 예, 비에너, 나경보, 야크, 뭐 박상아, 차영석, 황태기까지 주전들을 풀로 돌리면서 이 경기 승리를 좀 거뒀죠. 예, 이 경기는 이제 현대캐피탈이 나름대로 그래도 역시나 좀 진지 빨고 소위 진지 빨고 경기를 했던 경기인데 이 경기 원정 손보가 3대1로 승리를 거뒀다. 라는 부분들 확실히 손보는 이 2등 싸움에 좀 진심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조금 로테를 돌리면서 이제 경기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현대캐피탈이긴 하지만 현캐를 3대1로 잡았다는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패가 연승이 좀 길었잖아요. 그 연승이 한번 끊어졌어. 예, 근데 보통 연승 끊어지면 연패 타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것도 현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은 그래도 좀 여전히 경기력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만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 크게 좀 문제 없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일정 한번 봐야 되겠죠. 일정이 좀 중요하죠. 3월 7일 날 경기했으니까 지금 3일 쉬고 경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빡빡하다면 빡빡한데 4일 쉬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아주 타이트한 일정은 아니기는 하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는 14일 날 경기가 있습니다. 14일 날. 다음 경기가 조금 좀 빡빡하죠. 네, 다음 경기가 이제 우리카드 원정. 다음 경기는 롯데를 좀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경기가 땅콩전하고 경기거든. 홈에서. 아무래도 이 경기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포시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순위 싸움에서도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경기니까. 아무래도 홈 어드밴티지를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정상으로도 뭐 큰 문제가 없고 롯데를 좀 돌린다고 하면 우리 카드전이 아닐까. 양롯데를 좀 돌린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은 옥저. 옥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계속 질게 못 오죠, 그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시즌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젊은 선수를 기용하면서 이런 실험 저런 실험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질겜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뭐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최근에 뭐 셧아웃 패배한 경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땅콩전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땅콩하고 풀세트 접전 또 우카한테 한 세트를 따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최근의 옥저다.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오늘 경기는 저는 뭐 선보가 진심 모드로 나온다고 했을 때 뭐 마이는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배당이 좀 아쉽기는 하죠. 1.5 마이를 찍어도 1.40이기 때문에 배당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손보가 진심 모드로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진심 모드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마인을 못 찍을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결국엔 이제 한 세트 싸움이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손보 같은 옥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손보 상대로 풀세트 접전관 경기가 두 번이나 있고 의외로 옥저가 손보나 땅콩 같은 강팀들한테 한 번씩 좀 비비는 경기를 좀 많이 보여주기는 했어요. 예, 보여주긴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또 3대0 셧아웃을 좀 당했다는 부분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야쿱이 없었거든요. 야쿱이 없었는데도 3대0 셧아웃을 당했어. 이 경기에서 이제 황경민이 나왔고 최근에 야쿱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죠? 예, 좋은 경기 안 좋은 경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야쿱이 없었는데도 이 경기 3대0 셧아웃을 냈다. 결국에 한 세트 싸움일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일단 마인까지는 좀 의심 안 하고 저는 그래도 한 세트는 좀 따지 않을까. 두 세트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지금 이거 배변 나왔거든요, 언어버. 요거는 오바 정도는 한번 좀 볼만하지 않나. 오바 정도는.
배당이 좀 아쉽다면은 한번 오바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배변 나왔을 때 그 핸디안에서 노는 경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한 세트만 따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오바에 마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 페퍼 대 흥구. 아우, 우리 페퍼가 이제 똥배당을 받아버렸어요. 심지어 몰리기까지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로테를 봐야 되는 그런 경기죠. 그죠?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풀로테를 돌리다가 직전 경기에서는 양로테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경기력, 그리고 경기 감각 유지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양로테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연경은 나오지를 않았고요. 이제 피치랑 정현주, 그리고 투투쿠는 몸 상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양로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주하고 피치 정도 쓰면서 직전 경기에는 조금 경기 감각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로테를 좀 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이 이제 3대1로 승리를 좀 거뒀죠. 일단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도 좀 직전 경기하고 좀 비슷한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일정이 조금 널널하기도 하고요. 일단 6일 경기를 하고 오늘 4일 쉬고 경기예요. 그리고 다음 경기도 15일 날 경기가 있어. 일정은 그런 대로 오늘 경기, 다음 경기까지도 좀 널널한 편이다. 근데 아무래도 롯데 원정이기 때문에 롯데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도 보시면은 정관장과 원정 경기에서는 완전히 풀로테를 돌렸고, 홈에서 현대건설 만났을 때는 양로테를 돌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확실히 투투크는 안 쓸 것 같기는 해. 다음 경기쯤에서 한번 쓰면 투투크도 몸 상태가 100%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있기는 하다. 근데 직전 경기 정도의 양로태면은 확실히 흥국이 해볼만 하거든. 그죠? 직전 경기랑 똑같은 운영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흥국이 해볼만 해. 그죠? 페퍼 한번 보겠습니다. 페퍼는 최근에 이제 도로공사 GS 이제 어둠의 한국 시리즈 같은 이 경기들에서 모두 이제 풀세트 접전 끝에 이제 패배를 거뒀습니다. 직전 GS와의 경기를 보면은 이제 프리카노가 30득점, 박정화 18득점, 이한비가 10득점. 최근에 박정화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박정화가 손맛을 좀 봤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하고요. 이 경기에서도 역시나 뭐 패배 요인이 뭡니까?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상대 GS는 리시브 효율이 41%, 페퍼는 26%. 참 징글징글하죠. 이 페퍼의 이 진짜 시즌 내내 따라다니는 이 리시브 문제. 그래서 뭐 최근에 페퍼 4연패, 도공전 풀세트 접전 2경기, GS전 풀세트 접전 2경기. 진짜 사람 아니죠, 그죠? 근데 이 개똥배당을 받는 건 너무 서운하긴 합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정도의 로테만 돌리면 저는 오바는 찍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직전 경기 로테 정도만. 정현주 피치만 써도 나는 이거 해볼 만한 것 같은데, 페퍼 상대로는. 그래도 일반승은 페퍼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일반승은 페퍼를 좀 보는데, 저는 일단 언오버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180.5 기준점. 한 세트만 따면 오버를 좀 딸 수 있는, 해볼 만한. 여배라 가지고 한 세트에서는 좀 빡세긴 한데, 그래서 이 경기 역시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페퍼 마인까지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생명이 전체적으로 로테를 좀 많이 돌리고 있고 오늘도 원정이라서 직전 경기 정도의 로테를 돌린다는 또 보장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대답이긴 하지만 마인의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거는 흥국생명이 로테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3대0 경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3대0 경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요거는 거의 뭐 팩트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축구 2경기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좀 반대 경기들이죠. 일단 요코마리 상하이 선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요코마리가 이제 홈에서 그래도 좀 뭐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죠? 요코마리가 조금 지키는 좀 느린 템포 경기를 많이 하고 직전 경기도 득점 넣고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전체적인 경기는 요코마리가 좀 많이 주도했던 경향이 있고
요코마리는 최근에 이제 본인들 리그 경기도 그렇고 좀 득점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수비는 굉장히 탄탄하고 최근 리그 경기까지 포함해가지고 5경기 동안 친선전 제외하면은 2.5 기준점에 오바를 띄운 경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요코마리는. 근데 이 경기를 역배를 줬다. 라는 부분들. 글쎄요. 예. 언더 봅니다. 요코마리 일반 승의 언더 햄무. 조르다 불이람 둘 다 사람 새끼들 아니었죠. 직전 경기들. 그죠. 사람 새끼들이 아니었고 0대0 진짜 뭐 답답함 오브 답답한 경기를 좀 했던 양 팀의 경기인데 그래도 오늘은 저는 뭐 조르다가 오늘은 일반승 정도 한번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햄무 정도. 양 팀 다 좀 이번 아침에서 좀 오바 경기를 좀 많이 했던 팀들인데 직전 경기는 완전히 좀 맥을 못 쳤던 그런 경기들. 일정도 좀 오늘은 좀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언더에 이제 조르다 일반승 정도 좀 추천드릴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경기들 쭉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도움이 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